네, 그럼 마지막으로 지금 두 번째까지 내가 땅의 어떤 성능에 대한 어떤 곡선을 얻었다 실험을 통해서 그럼 이거를 설계에 어떻게 적용할까가 남았죠. 해보면 지우겠습니다. 지우고 이 녀석을 돌리겠습니다. 이제 그래프를 좀 돌려서 좀 익숙하게. 그럼 여기가 변형, 치마량으로 했던 변형이고 여기다 힘, 무게, 그죠? 이게 무게였고 여기는 치마량 해서 내가 요런 그래프를 얻었습니다. 평판제화 실험을 해서 요런 그래프를 얻었고, 그죠? 여기가 뭐 극한, 여기가 뭐 항복,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실험을 해서 알 수 있는 건, 이 녀석이 예를 들어서 어떤 단위 면적 땅 어느 정도의 무게를 견딜 수 있냐가 나오겠죠. 그죠? 그래야, 그죠? 무작정 그냥 힘만 있는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도 판이 있을 거 아니에요. 판 면적이 있을 텐데, 그죠? 판 면적이 있겠죠. 요 크기가 있으니까. 가한 힘은 이 면적당 요 P고 여기가 A다. 그러면 요거에 대한 응력은 A분의 P가 되죠. 그죠? 요거를 이제 단위 면적으로 이제 환산하면 어쨌건 이 녀석은 미터 제곱당 몇 킬로뉴턴을 견디는지가 나올 수 있다고요. 그죠? 요런 그래프가 나올 수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집안 기초를 예를 들어 이거 생각해 보면 면적당 견디는 힘이죠. 그 요 녀석이라고 보면, 그러면 요게 어떤 거 할 때 필요하냐? 예를 들어서 기초가 이렇게 있죠. 이렇게 있고 만약에 위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있죠. 그죠? 이런 게 있는 거죠. 땅이 있고. 그럼 여기를 이렇게 누르죠. 그죠? 그러면 어쨌건 어떻게 돼요? 요 면적으로 힘이 눌리죠. 이렇게 해서 요 면적 이해가 가셔야 되는데, 여기 이제 그럴 것 같죠? 입체적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기초가 이렇게 있으면, 그림이 있으면 이 힘을 하면 요 판을 누르듯이, 마치 판을 누르듯이, 그죠? 이 정육면체든 직육면체든 이 육면체를 밑으로 누르겠죠. 그죠? 누르겠죠? 그러면 이 녀석도 어떤 킬로뉴턴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죠? 예를 들어서 여기 면적이 이럴 수 있다고요. 면적이 만약에 10제곱미터였다. 그럼 여기에 만약에 1000킬로뉴턴이 작용했다. 하중으로. 그죠? 그러면 이 녀석은 100킬로뉴턴이 면적당 작용하는 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만약에 요 하중우에서 100 작용했는데 요 극한, 이 진해력 측정한 얘가 만약에 극한이 100kN per 미터 제곱이었어요. 이 땅은 미터 제곱당 100kN에서 치마가 쭉 증가하는 땅이었어요. 그러면 지금 이 녀석 했을 때 이렇게 되면 돼요, 안 돼요? 그죠? 안 되죠. 왜냐면 하중이 이렇게 100 작용하면 극한 요 땅의 성능이 100이니까. 그죠? 땅의 성능이 100이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쭉 그냥 쳐져 버리겠죠. 그죠? 설계할 때는 항상 저희는 설계할 때 어떻게 해요? 항상 안전하게. 근데 뭐라 그랬어요? 기초는 더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그죠? 기초의 안전은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죠? 그러면 안전률을 생각할 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건 두 가지가 있죠.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하중을 늘리거나, 그죠?
하중을 훨씬 더 크게 작용하는, 그죠? 부재 설계할 때 막 이런 거 있죠. 1.2D 플러스 1.6L. 그죠? 이 극한강도 설계법이나 이런 거 보면 이 하중에다 계수를 곱해가지고, 그죠? 훨씬 더 하중을 크게 보거나, 아니면 마치 강도 조각계수를 곱한 것처럼 내 성능을 낮게 보거나, 그죠? 그렇습니다. 즉 하중을 예를 들어서 잠깐 지우고, 이해 가셨죠? 거의 다 왔습니다. 거의 다 왔어요. 이렇게 돼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내가 딱 땅의 성능 요거야. 만약에 이렇게 해놓고 요 극한에다가 맞춰놓고 위에서 기초라고 하고 이렇게 하고 위에서 내려오는 힘에다가 힘을 엄청 키워준다. 그죠? 그러면 실제로 내가 극한에다 맞춰넣어서 땅 하면 되겠죠? 뭐 킬로뉴턴 퍼 미터 제곱. 그죠? 요거를 뭐라고 할까요? 요거를 뭐 이렇게 응력단 QU라고 하겠습니다. 그죠? QU면 내가 요 하중 내려오죠? 하중에다 하중을 엄청 키웠어요. 하중을 만약에 2.0p 안전율 2를 계산해서 얘를 요 기초판의 면적으로 나눈 얘보다, 그죠? 요 QU가 더 커야 되죠. 기초의 성능이 2.0p의 A를 나눈 것보다 크게 할 수도 있고, 그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하중을 키울 수 있습니다. 분명 안 되는 게 아니고 당연히 키울 수 있고, 거꾸로 얘를 더 낮출 수도 있죠. 낮은 걸로 쓰면 P를 그냥 쓰고 그대로 쓰고, 얘를 어떻게 해요? 낮출 수 있다고요. 그죠? 그런데 저희는 이걸 통해서 우리는 뭘 결정할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나머지 하나 뭐예요? A. 그죠? 결국 이런 거죠. 거꾸로 A를 결정한다는 게 무슨 의미냐? 내가, 그죠? 개념적으로 생각하시면 내가 기초판의 면적을 어느 정도로 해야, 그죠? A분의 P에서 P가 있고 하중이 있고 어쨌건 A가 커질수록, 그죠? 이 각각 면적당, 단위 면적당 무게는 작아진다고요. 그죠? 힘이 같아도 내가 면적을 큰 면적에서 받으면 각 단위 면적당 내가 내려가는 힘은 작잖아요. 그죠? 그쵸? 얘는 이 성능은, 땅의 성능은 그대로 있는 거고, 이걸 만족시키기 위해서 내가 A를 키우면 만족하는 힘은 동일할 거고, 어쨌건 어떤 힘에 대해서 면적을 키우면 어떻게 된다고요? 면적당 힘이 줄어드니까 땅의 성능보다, 그죠? 땅을 처지게 만들지 않는 방향으로 간다고요. 기초 면적을 키울수록. 즉, 이 진해력은 어떨 때 사용해요? 기본적으로 내가 기초의 면적을, 요 A를 내가 결정할 때 내가 사용하겠구나. 알겠죠? 그죠? 그거 안 상태에서, 그러면 지금 설계 측면에서 내가 기초의 면적을 결정할 거고, 그러면 두 가지 방법. 내가 하중을 좀 더 크게 볼 건지, 그죠? 항상 코드는, 기준은 이제 안전하게 해야 되니까, 아니면 요 땅의 성능을 더 안 좋게 볼 건지 에서 뭘 선택하냐? 얘를 더 낮은 거를 쓰는 거를 기초의 설계에서는 활용한다고요. 어떻게? 그죠? 어떻게가 남아있죠? 그죠? 어떻게냐면,
여기를 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대충 1.2D 플러스 1.61 요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Q가 아니고 얘가 극한지내력 여기죠. 극한지내력인데 얘를 허용지내력은 어떻게 돼요? 대략 극한지내력의 3분의 1 예를 들어서 아니면 여기 항복지내력의 뭐 2분의 1 그죠? 그래서 대략 어느 정도? 요 정도 여기 QA 그죠? 여기가 QA입니다. 여기가 허용 지내력 그죠? 그러면 이 땅의 강도보다 어떻게 돼요? 극한에 대해서는 땅의 성능에서 거의 3분의 1 수준을 가지고 아니면 항복에 대해서는 거의 2분의 1 훨씬 요 낮은 여기에 대해서 설계한다고요. 그럼 이렇게 하면 될까요? A분의 단면적분의 면적당 위에 내려오는 하중은 이렇게 내려오는 하중은 여기다가도 하중 조합을 딱 해서 내가 기초 면적을 고려할 때 그죠? 지금 하는 건 뭐예요? 요 기초판의 면적을 고려할 때입니다. 그죠? 지금 기초 안에 철근 넣고 하는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그죠? 그 기초 부재를 설계할 때는 위에 상부 구조물과 똑같이 뭐로 설계해요? 기초에 철근 배근하고 이런 거는 두께 계산하고 이런 거는 위에 상부 구조물 그냥 부재들 설계하듯이 요 실제로 하중 조합 1.2D 뭐 1.6에 요런 거랑 똑같이 설계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은 내가 가진 땅의 성능 대비해서 밑으로 주저앉지 않기 위한 기초판의 면적을 계산하는 거예요, 지금은. 그죠? 요건 땅의 성능이면 땅이. 그죠? 땅. 그렇죠? 그랬을 때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하면 너무 안전합니다. 이렇게 설계하면 안 된다가 아니고 안전하다고. 왜냐면 하중에도 안전율이 엄청 들어가 있고 안전율 들어가 있고 모두 들어가 있어요. 땅의 성능에도 안전율이 몇에서 몇까지 들어가 있어요? 결국 3분의 1에서 2분의 1이니까 그죠? 결국 2에서 3 정도의 안전율이 들어가 있다고요. 땅의 성능을 여기라고 보면 이거보다 훨씬 낮은 걸로 내가 기준으로 삼았으니까 그죠? 기본적으로 뭐 2에서 2.5 2에서 3 그죠? 뭐 2.5에서 3 정도의 안전율이 여기 이미 들어가 있죠. 그죠? 이미 여기 들어가 있다고요. 그래서 기초판을 설계할 때는 어떡하냐면 다 됐습니다. 거의 다 됐죠? 이제 안전율 이렇게 들어가 있다는 거 알겠죠? 두 개를 다 안전율을 계산하기에는 너무 보수적일 수 있으니까 내가 안전율을 택할 때 기초판 면적에는 내가 땅의 성능을 기준을 요 허용지내력으로 해서 여기 안전율이 이미 여기다 안전율을 내가 넣겠다. 그죠?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내 땅의 성능에 만약에 극한지내력이 있으면 여기를 대충 2에서 3으로 나눈 값 이게 이거라고요. 2에서 3에 대한 안전율. 요거를 교재 같은 데서는 세이프티 팩터라고 그죠? 나와 있기도 하고 요거를 뭐보다 크게? 내가 받는 하중의 기초 면적 대비 보다 크게 설계한다. 단 요 하중은 극한 하중이 아니고 그냥 사용 하중. 그죠? 결국 그냥
건물이 있으면 실제 그냥 쭉 내려오는 그냥 하중 D 플러스 L 요 정도. 그죠? 데드로드 1.0 데드로드 1.0 라이브로드 정도의 하중으로 설계하겠다. 왜? 내가 안전율을 어디다 집어넣어 놨으니까? 아, 나는 안전율을 여기다 집어넣어 놨기 때문에 이거 충분히 안전할 수 있다 라고 보는 거죠. 그죠? 안전율이 기초는 여기 들어가 있는 겁니다. 여기 없는 게 아니고, 그죠? 이거를 여기다가 만약 사용하 중 1.0D에 1.0L 뭐가 아니라 극한은 1.2D 플러스 1.6L. 물론 요 하중 조합은 더 뭐 횡하중도 포함해서 제일 크리틱한 하중에 대해서, 그죠? 요게 아니고 내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건 내가 여기다 안전율 넣어놨기 때문에, 그죠? 만약에 얘를 이렇게 놓고 여기를 QU로 놓으면 돼야 안 돼요? 이러면 안전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래서 이렇게 된다. 아, 이렇게 되는구나. 내가 기초에 요거는 기초판의 면적 설계 할 때는 요렇게 허용력에다가 허용 진해력에다가, 그죠? 요 하중을 극한 하중, 여기까지 하중까지 극한 하중을 쓰는 건 아니구나 라는 거를, 그죠? 평판 제어 실험과 이제 연결해서 여기까지 알아두시면 일단은 기본적인 정리는 되실 것 같습니다. 그죠? 이제 평판 제어 실험을 해서 이걸 왜 하고 이게 결국 어디에 쓰이는지, 이 값이 어디에 쓰이는지는 알아야 되니까, 그죠? 이렇게 기초판의 어떤 면적을 우리가 설계할 때 사용될 수 있구나 라는 것까지 일단 아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정말 마지막으로 요거를 하는데, 이렇게 잠깐 지우고, 그죠? 이 기초가 있다 그랬죠. 실제 기초가 있고, 요게 이렇게 땅이죠, 땅. 그죠? 근데 요 하중 있죠, 하중. 요 하중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D 플러스 L이라 그랬죠. 그냥 사용하중. 그럴 때 최소한으로 여기에다가 모두 고려해줘야 돼요. 요 기초 자중. 이렇게 누르니까 누를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하중에서 내려오는 D 플러스 L이라는 하중이 있을 텐데, 여기다가 뭐까지는 포함시켜주자. 그래도 여길 더 하중을 누르고 있는 것 중에 이 기초 자중이라고 하는 애와 또 어디요? 여기 지금 뭐가 누르고 있어요? 흙이 또 누르고 있죠. 흙이 누르고 있죠. 그래서 요 흙무게까지는 DS라고 하는 요 흙무게까지는 요 사용하 중에 이렇게 포함시키자 라는 것까지. 그죠? 요거 그리고 요 DS를 뭐 상제하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사용하 중, 이렇게 D 플러스 L을 사용하 중, 그죠? 사용하는 중에 있을 수 있는 하중이라는 거죠. 이 극한 하중은 가장 크리틱한 확률로 이제 이런 하중이 있는 거고, 보통 사용 하중, 요 사용성 검토할 때 많이 쓰는 요 사용 하중 상태에서, 그죠? 이 데드로드 라이브로드에다 기초 자중하고 요 흙무게, 요 바로 위에 타고 있는 흙무게 정도는 고려해 주자 라는 것까지 됐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요 QA는 허용 진해력. 대략적으로 허용 진해력은 요 그래프랑 연결해서 대충 요 정도, 그죠? 여기 안전율이 들어가 있다는 느낌까지 가지고 계시길 말씀드리면서, 이제 평판 제어 실험에서 이제 진해력에서 이제 설계에서 어디에 이런 개념들이 쓰이는지까지 해서 이번 정리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